안녕하십니까. 북한 탐사의 이윤걸입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당 내에서의 변화를 저영원 당 조직비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중앙당 조직지도부 담당 조직비서로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저영원과 이일한 선전비서가 김정은의 주변에서 거의 2달 이상 사라지면서 당내 숙청이 요견될 가능성이 점쳐져 있다고 여러 방송들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4월 22일, 올해 4월 22일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저영원과 리일한의 신상 변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습니다. 리일한은 올해 1월 2일 이후, 저영원은 2월 28일 이후 권력의 전면에서 사라졌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지만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제가 조사한 바에 하면 저영원은 2월 27일 평안남도 온천군과 자강도 우식은 당 간부들의 권력 남용 관련해 가지고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난 이후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자숙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16년 7월 태영호 북한 주영국공사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했습니다. 당시 우리 언론과 방송에서는 태공사의 부인과 자식 등 가족과 관련해서 여파가 당시 북한 엘리트 계층 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회자되었었습니다. 태공사의 탈북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으로 중앙당 조직지도부서가 제일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아마 태공사의 도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간부들의 일탈이 특별히 지적되었는 바, 김정은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조직지도부도 믿을 수 없다. 이와 동시에 그동안 해외 주재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혜택이었던, 다시 말해서 자녀들의 유학 생활은 2016년 7월 태영호 공사의 대한민국으로의 망명 직후 한 달 내로 주재원 자녀들의 북한 복귀를 일률적으로 일방적으로 명령했습니다. 북한에서 핵심 고위급 간부들의 자녀들 모두 다 동시에 같이 나와서 유학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다 막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해외 유학생들이 돈만 있으면 일정한 국가에서 유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게 된 원인을 잠깐 설명해 본다면 2013년 10월경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외무성에서 보고한 2자녀 동반 해외 공간원 대상 1자녀 복귀 보고서를 송영칠 제2당석실 이실실장을 통해서 소기질 자체를 판단해가지고 김정은 방침으로 하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김정은으로부터 이 사건이 큰 질책을 받고 철회된 사례도 발생할 정도로 북한의 고위급 자녀들 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해외에서 유학을 일정한 시기 동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태국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일괄적으로 자비 유학 시스템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 그때 당시 태영호 공사가 두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인질로 잡혀가지고 탈북하지 못했다고 회자됐었습니다. 그래서 온화한 그 신문사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태북통신과의 외신 등에 따르면 태공사는 수라에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아들만 2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딸이 1명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 자녀와 함께 입국했다까지만 확인할 뿐 그의 자녀가 총 몇 명인지 또 국내에서는 누가 들어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등의 이유로 함구하고 있다. 우선 그의 딸이 제3국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삼국으로의 망명 가능성을 타진한 이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제3국에 있던 그의 딸이 합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제가 접촉한 북한 내부의 관계자는 어떤 의도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태영호는 본래 아들만 둘 있을 뿐 딸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전했고 제 소식통은 되게 신빙성이 있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2017년 1월 초청 공개 강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북한 2인자에 대해서 발언했는데 의외의 인물을 핵심 실세로 지목했습니다. 그가 지목한 인물이 바로 당시 황병석 군 총정치국장, 그때 당시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역할까지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최영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실세로 꼽은 인물이 바로 조영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태공사 문제를 조사하기에 나온 북한 내부 관계자들을 통해서 조 부부장의 등령 배경과 그 신상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했었습니다.
그러면 조영원이 누굴까요? 그 지금까지 올라왔던 실권의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 2016년 김정은의 공식 활동 과정에서 가장 많이 수행한 인물은 누구일까?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총 47회로 직계된 조영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나타났었습니다.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40회, 최영애 당정위원회 위원장은 32회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 김정은 현지 시찰 수행 횟수 순위에서는 황병서가 총 80회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고 조영원이 43회로 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두 사람 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2016년 5월 7일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 이틀째 행사에서 조영원 부부장이 김정은 옆에서 무릎을 꿇고 보고하는 장면이 라이브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중앙무대에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는 2015년 안팎입니다. 조영원은 당시 김정은의 주위에서는 60대 초반 간부는 거의 없고 대부분 60대 말이나 70대 초반일 정도일 때 60을 간 넘긴 비교적 젊은 간부였다는 측면에서 특별히 주의가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영원은 1956년 자강도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도 뛰어난 학업 성취로 주목받았고 덕분에 중앙당 일가대상으로 발탁되었다고 합니다. 발탁된 일가대상은 입당 초기 보조지도원, 다시 말해서 소무 역할 같은 거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는 인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앙당 내에서 생활 몇 년을 인턴 정도로 쓰다가 북한 유명 대학에 입학하면서 소위 우탁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우탁생들은 당 간부로 등용되면서 바로 그때부터 지도원으로 정식 지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일가 우탁생으로 발탁된 조영원은 1974년, 1980년 사이에 김일성 종합당 법학부를 거쳐서 줄곧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서 당직자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보조지도원, 지도원, 부과장, 과장, 부부장 등 조직지도부 말단부터 상급 간부까지 계단을 차근차근 밟아왔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조영원은 별다른 배경 없이 오로지 실력으로 윗자리에 오른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는 실력과 더불어 적절한 처신으로 승승장구했다는 평가와 함께 아래 사람들에겐 철저한 원칙자이지만 윗사람에게는 예수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조영원을 자기 상으로 등용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비교적 최근 일이라고 합니다만 정확히는 북한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은이 평양의 평천구역 아파트 붕괴 이후 다음 날 새벽에 기습적으로 구피 이장소를 탐문할 때 동행했던 당내 인물이 바로 조영원이었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는 문제의 아파트를 시공했던 인민보안부를 대상으로 철저한 당 종합 검열에 나섰고 그 실상을 낱낱이 김정은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김정은은 조영원을 등용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영원이 바로 평양시를 담당하는 부부장이었다는 사실은 이 방송에서 처음 공개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평양시당 책임비서는 당중앙의 정치국 후보위원은 김수길이었지만 그 위에서 평양의 모든 정책과 간부사업, 다시 말해서 인사사업이죠. 검열까지도 담당한 인물은 바로 평양시 담당 조직지도 부부장인 조영원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당 조직지도부는 북한의 모든 군과 당 조직 기관을 검열하고 지도하는 최고 권력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별히 평양시 담당은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히 평양은 북한에서 다른 국가 수도에서 국가의 수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북한에는 평양과 북한이란 두 나라가 존재한다는 말이 날 정도로 평양공화국이었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북한 건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김원홍 숙청 당시 국가안전보위부 중앙종합검열의 책임자 역시 조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랬던 실권에서 제2인자 역할을 해온 조영원이 거의 몇 달 동안 김정은 주변에서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중요한 단순하게 볼 사건은 아닌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당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비서국 요원, 정의원들과 후원들은 물론 다 조직지도부를 비롯한 각급 당 조직들의 조직부 간부들도 모두 하부 조직에서 일정한 과오를 범하는 경우 군신하면서 연대적 책임으로 혁명화를 하는 시스템이 정례하고 있다는 소식을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처음으로 공개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있은 계기는 장성택 숙청이 중요한 계기였고 두 번째로는 2013년에 있은 김근섭 조직지도 부부장의 숙청이 중요한 계기가 작동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근섭은 당중앙위원회 당생활 지도부 담당 부부장이었는데 특히 지방당 조직 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주의 상업관리소 모 여성과의 치정관계를 맺고 적지 않은 올권 행위를 통해서 큰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계기로 황인남도 도당위원회가 고의 해산 직전까지 갔고 김근섭 휘하에 그 부서들의 몽땅 다 축청됐습니다. 물론 김근섭 당조직부 부부장은 처형됐고 온 가족이 정치적 수용소에 보낸 것은 사실이고 당연한 거고, 이때를 전후해서 당 내부에서는 기 간부들에게 무조건 한 해에 2달 내지 석 달 정도는 하부 기관에서 평당원으로서 생활하게 하는 시스템이 정리화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영애, 김양권, 황병서, 김영철 등 당 주요 지도 간부들이 이따금씩 몇 달씩 나타나지 않은 적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과 방송에 떠들었는데, 여러 가지 김정은 주변에 나타나지 않은 사건은 그 사람들이 통솔하는, 그 산하에서 있던 사람들의 어떤 누군가 가오를 보면 연대적 책임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죄가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하부 조직에서 하방하여 혁명화 또는 사상학습에 전임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지금 정리화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조영훈이라는 이란이 바로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거고, 오늘은 이렇게 김정은 스스로 북한 최고 권력 조직인 조직지도를 믿을 수 없다면서 화를 낸 배경과 특히 제2인자 역할을 해낼 위치에 조영원의 최근 군항을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군신 조치의 정리화 시스템이 도입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 북한 체제의 정상화, 자유화된 북한 체제가 북한 지역에도 언젠가는 올 때까지 북한 탐사의 탐사 보도는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